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엄마 부티크맘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저희 집 가계부 정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절약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일단 예산부터 볼게요. 고정 지출은 관리비, 가스비, 보험료, 양가 부모님 용돈, 실업 크레딧, 남편 회사 관련 비용까지 해서 약 102만 원을 잡았고요. 변동 지출비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생필품비, 문화여가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부부 용돈까지 해서 약 86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비 예산으로 경조사와 여행비, 자동차 보험료까지 해서 약 18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한 주 한 주 보면요. 첫째 주는 우선 무지출이 이틀 있었네요. 계속 사용하던 검은 펜이 수명을 다해서 다른 펜을 썼더니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게 수기 가계부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루틴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깔끔함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거슬려요. 6월 1일 일요일은 제가 시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이랑 이제 휴게소 들리면서 사용한 금액이고요. 6월 2일은 남편 쉬는 날이어서 마트 2군데 들러서 이제 장 보고 남편이랑 오랜만에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고 아이 하원하고 감기 때문에 소아과도 다녀왔어요. 아이가 아직 4살인데 아직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어린이집에서 감기 한번 유행하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아졌다가 또 콧물도 막 나고 그래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무지출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5월 3일에 주유를 했는데 영수증을 저한테 늦게 줬어요. 안 빼먹고 주간 결산, 월말 결산만 잘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5월 5일도 아무런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고정비인 가스비 빠져나가고 5월 3일 날 했다던 주유비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날 친정 아빠가 이제 아드님 보고 싶다고 하셔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급 친정 가서 이제 짜장면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남편 쉬는 날이라서 남편한테 아이 등원도 맡기고 마트 가서 먹고 싶은 과자도 사오라고 했더니 2만 원 넘게 사왔네요. 가끔은 이렇게 사줘야 저도 남편도 스트레스가 풀려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도 식비 절약 다 절약돼서 방어 가능해요. 남편이 원래는 눈물액 산다고 약국 간다길래 겸사겸사 마트 보냈는데 잘 한 거겠죠? 저녁은 어버이날 기념 시댁에 다녀와서 식비도 절약했습니다. 5월 7일은 아이와 함께 도서관 갔다가 이제 퇴근하는 남편 만나서 장 봐서 고기 구워 먹었고요. 그래서 일주일 식비가 약 68,000원 정도 나왔고 주유비는 52,000원, 가스비가 22,380원, 의료비는 1,800원, 제 용돈은 17,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시댁에 갔다 했는데 그럼 용돈도 안 드리고 왔나? 이렇게 싶으실 텐데 어버이날 용돈은 다 연간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록했다가 지운 거 보이시죠? 가계부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서 그냥 과감하게 빼고 연간비 가계부에 따로 적었어요. 연간비 가계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경조사, 각종 세금, 보험료, 여행비, 그리고 기타 등등 1년간 제가 쓸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연간비를 책정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가정의 달이나 휴가 시즌 이럴 때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또 올해 이사 계획이 있어서 가전, 가구 구입비, 또 세금 등등을 포함해서 연간비를 3,0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처음 내 집을 갖는 거라 세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대출 금액도 생길 거고 해서 일단 넉넉하게 잡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연간비 3,00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해서 3,000만 원 다 쓴다 생각 안 하고 매달 연간비도 계획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둘째 주 가계부를 보십시오. 이쁘죠? 무지출이 4일이나 됩니다. 노력하면 5일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주지만 4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친정 가서 이제 부모님께 어버이날 용돈을 드렸지만 요것도 연간비로 빠졌고요.
5월 10일 화요일은 엄청 바빴던 날인데요. 이벤트도 참여하고 이마트 임원이 소멸기한 다가와서 이마트도 다녀오고 블로그 체험단으로 요 속눈썹 펌도 하고 당근마켓으로 이제 중고 종아리 마사지 기기도 거래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출을 좀 했어요. 그리고 등본은 제가 이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어서 아이용 등본을 떼야 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제주도 못 갔습니다. 일상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네, 아이가 열이 좀 났는데 이제 대한항공 측에 전화했더니 37.5도 넘으면 얄짤없이 탑승 거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전날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여행을 취소했어요. 12일 목요일에는 이제 남편이랑 쭈꾸미 볶음 해 먹으려고 양배추 사러 갔다가 간단하게 장 봤고요. 토요일은 무지출이 4일이 아니라 3일이네요. 남편이 또 영수증을 늦게 줬네요. 주유비 지출이 발생했고 아바라님 인스타 강의 결제했고 아이랑 오래간만에 키즈카페 다녀왔어요. 그래서 둘째 주 식비는 5,070원, 주유비는 52,000원, 교육비 66,000원인데 이거는 제 용돈일지 아닐지 고민되지만 일단은 그냥 교육비로 넣었습니다. 생필품은 가계부 기록용 펜 4개 다이소에서 1,000원에 샀고요. 문화여가비 13,000원, 제 용돈 34,000원은 이제 당근에서 종아리 마사지기 구매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등본 발급비 400원 발생되었네요. 5월 셋째 주 보시면 가계부상 무지출은 이틀이긴 한데 사실 연간비로 다 들어가서 무지출한 날은 없어요. 15일은 고정비가 대거 빠져나가는 날이라서 안 그래도 가계부 칸이 없으니까 이날은 제가 소비를 잘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애는 계속해서 열이 나서 병원도 가야 되지, 돌아오는 길에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해서 재료도 사와야 되지, 오후까지 경과 지켜보다가 결국은 제주도 여행이 취소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신전 떡볶이도 먹어야 되지, 떡볶이만 먹을 순 없는데 콜라는 살찌니까 탄산수도 사야 되지. 쓰다 안 돼가지고 옆칸에 계속 기록했어요. 그리고 아주 거짓말같이 여행하기로 한 날 당일날 아이 체온이 떨어져서 더 좌절했었죠. 좌절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급 강릉으로 여행 가자고 숙소 잡아서 다녀왔어요. 남편도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여행으로 들떠 있었고 여행 취소로 제가 실망한 모습을 계속 보니까 옆에서 안타까웠는지 이제 적극적으로 여행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16일, 17일 1박 2일로 강릉 여행 다녀왔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숙소비, 주유비, 식비 등등은 다 연간비로 기록했습니다. 18일은 또 마트 2군데 들러서 장보고 뚜레쥬르는 제가 21,000원짜리 기프트콘이 있었는데 이날까지 만료라서 제가 먹을 샐러드 2개 구입하고 남은 비용은 남편과 아이 줄 빵을 이제 조금 더 돈 추가해서 구매했어요. 19일은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 기간 만료되는 게 있어서 가서 샐러드랑 샌드위치 구매하고 일요일에 작은 엄마 생신 때 드릴 생신 선물을 이제 구매했어요. 저주파 마사지기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날 작은 엄마께서 좋아하시겠지 하고 사들고 갔는데 아니 친척 동생이 안마의자를 생신 선물로 준비했더라고요. 완전 기죽었어요. 친정엄마도 계속 안마의자 이렇게 하시길래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로 대박나서 안마의자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금요일은 고정 지출비인 보험비 빠져나갔고 토요일도 고정 지출비만 빠져나갔어요. 5월 넷째 주를 보면 일요일날 이제 작은 엄마 댁 갔다 오면서 주유를 했고 월요일은 남편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보는 날이라서 진료비와 약값이 대거 발생했고 돌아오면서 차 세차도 하셨네요. 이날 침대 가드도 당근마켓으로 구매했어요. 저는 더위를 안 타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정말 더울 때 에어컨 살짝 틀었다가 그냥 선풍기만 틀고도 충분히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랑 아이는 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선풍기 가까이에서 자야 해서 침대 바깥쪽에 자야 되는데 이 전날에 결국은 자다가 떨어졌어요. 이제 급하게 당근마켓에서 저렴이로 구매해서 지금도 잘 사용 중이고요. 이날 저녁에 날씨도 선선하고 아이스크림 땡겨서 새 가족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털어 왔습니다.
이거 베스킨라빈스 가면 이거 쿼터도 못 먹을 가격인데 아이스크림 할인점 완전 사랑합니다. 24일 화요일은 저도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비인후과 다녀왔고요.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 봤고 남편 회사 동료분 결혼식이 있어서 추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친분 없는 분이라 그냥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한 거예요. 25일 수요일은 남편 쉬는 날이라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뭐 닥터 스트레인지 2 그거 재밌다고 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SKT VIP라서 1년에 3번 공짜 영화표가 있고 저는 이제 알뜰폰 사용하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헌혈하고 공짜 영화표 받아서 영화 관람비는 0원, 팝콘은 2,000원 할인 받아서 8,000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축 비용하고 고정 지출비, 실업 크레딧,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대중교통 이용한 거 제 교통비가 빠져나가는 날이었습니다. 26일 목요일은 또 마트 2군데를 들러서 장을 봐왔고 저녁에 갑자기 애가 수박 노래를 불러서 수박도 사러 마트를 2번이나 갔어요. 아니 지난달 말에 이제 저희 할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시골에 갔다가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애가 수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수박 엄청 먹고 돌아와서도 이제 친정엄마 그거 보셨으니까 또 먹으라고 반통 주셨는데 그 수박도 완전 꿀수박이라서 한동안 저녁 먹고 후식을 계속 수박을 먹었었어요. 이날도 아니 수박 달라고 했는데 없다니까 난 수박을 먹어야겠다 계속 그러길래 그래 알았다 마트에 가서 수박 사자. 그럼 수박을 사왔는데 안 달아요. 그 맛이 안 나요. 다음에는 진짜 수박은 꼭 과일 가게에서 사야겠어요. 27일 금요일은 이사갈 저희 집 사전 점검하는 날이어서 남편이랑 점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노브랜드 버거에서 햄버거 먹고 돌아오는 길에 주유를 했습니다. 이날 저녁은 남편이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 갔고 저랑 아이는 둘이서 간단하게 먹어서 따로 이외에 식비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5월 5째 주를 보시면 일요일날 아이 소아과 또 갔고 기한 임박인 기프티콘을 또 발견해서 추가해서 남편이랑 맛있게 나눠 먹었고요. 마지막 날은 고정 지출비인 관리비, 남편 회사 주차비 빠져나갔고 그리고 예상에 없던 동문회비가 빠져나가고 그 외에 따로 지출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제가 오전에 가계부 정산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소아과 가야 되니까 의료비만 빼고 이렇게 정산을 해놨는데 아이 소아과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김밥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김밥 재료 사느라고 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결산을 보시면 고정 지출비는 약 102만 원을 계획했으나 실지출은 101만 4,691원입니다. 관리비하고 가스비가 적게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남편 회사 동문회비가 발생해서 거의 예산에서 맞춰서 사용한 거고요. 변동 지출비는 86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결과는 10만 원 정도를 초과했네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비는 20만 원을 계획했고 결과적으로는 20만 8,490원. 원래 마지막 날 김밥 관련 지출만 없어도 19만 원대로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식비는 집밥만 많이 해먹어도 그냥 절약할 수 있고 각종 식비 관련 앱테크 다 참여하고 아이 간식비는 하원하고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는데 편의점 상품권 구매할 수 있는 앱테크 많이 해서 다 방어가 됩니다. 교통비는 17만 원을 계획했는데 22만 원 넘게 나왔네요. 이건 진짜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매달 점점 늘어가는 게 보여서 좀 스트레스예요. 리터당 가격이 2,000원 넘으면 남편 보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1,900원대 후반 유지하는 주유소가 꽤 있고요. 2,000원대 주유소도 많은데 자기가 1,900원대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하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뭐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번 달 예산을 더 넉넉하게 잡아야죠. 통신비는 핸드폰비, 인터넷비 등등인데 이게 지난달까지는 15만 원 정도 나왔고 아마 이번 달도 그럴 것 같고 다음 달은 한 5만 원 정도 줄여서 1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 남편 핸드폰 약정이 드디어 끝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라고 꼬시는 중이에요.
생각난 김에 제가 서치한 알뜰폰 요금제도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영원 요금제, 그 다음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그리고 저처럼 데이터 적당하게 쓰면서 저렴하게 쓰는 요금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영상 찍어 볼게요. 생필품은 이제 이사갈 곳에 필요한 수납 도구를 사야지 마음 먹고 1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공간을 실측하고 나서 그에 맞는 수납 도구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실측할 수 있는 날이 너무 월말이어가지고 아직 구매를 다 못했어요. 아마 아이 교구장까지 해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고 싶은 거 인터넷으로 찜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다이소 가가지고 사진만 찍어둔 상태예요. 의료비는 지지난달에도 안 아프고 잘 지나갔으니까 이달에도 아프지 말자 하고 예산을 10,000원만 잡았는데, 아이 열이 계속 나고 감기에다가 또 남편 정기병원 진료 있는 것도 깜빡해가지고 폭탄 맞았어요. 경조사는 작은엄마 생신 선물이랑 남편 회사 동료분 축의금이고요. 문화여가비는 이달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주말에 키즈카페를 많이 안 가서 적게 사용했어요. 기타는 아바라님 강의비 결제한 거랑 등본 발급비이고, 차량 유지비는 세차비인데 자동 세차하면서 4,000원으로 퉁 쳤습니다. 제 용돈은 조금 오버했고, 남편은 이달에 미용실도 안 가고 담배도 안 사면서 용돈을 1원도 쓰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은 198만 1,301원으로 아주 잘 산 한 달이었습니다. 소비 항목을 봤을 때 돈을 허투루 쓴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뭔가 사고 싶은 욕구가 많지도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구매했고 식비 절약도 잘했습니다. 뭐 아프거나 기름값이 올라가는 건 제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다음 달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 집 가계부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 가계부 정산 때 또 만나요. 안녕.